컨셉성이 아니고 그거는 팩트야. 올해 30 아니에요? 작년에 29 아니에요? 작년에 쌤이 28이었어. 작년에 28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이동감이시고요. 어? 저희랑 이동감 아니세요? 맞아. 이제 그리고 따님 분도 저희랑. 근데 작년부터 29이래요. 한 바퀴 뛰는 건 맞아요? 응? 한 바퀴가 맞아요? 한 방에 아니라 두 바퀴. 근데 작년부터 29. 조용히 해. 아. 집중해라. 자, 인수분해가 둘 다 됩니다. A 값의 범위 줬고요. 자, A 제곱은 0하고 2 사이에 값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되죠. 이거요. 자, 밑에 거가 마찬가지 인수분해가 되고 2a 빼기 1이랑 2a 더하기 1입니다. 자, 잘 나오는 유형이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항상 이런 거 나왔을 때 이 간격을 잘 보세요. 이 간격이 지금 얼마야? 이만큼의 간격을 가지고 있잖아. 됐어? 그리고 정수의 개수 물어봤단 말이야. 정수의 개수 물어봤단 말이야. 이 작다죠? 됐어?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요 간격이 자연수 간격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 들어오는 정수의 개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니네 머릿속에 두 개일 거야라는 생각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 얘네가 정확하게 정수값이 됐을 때와 정수값이 되지 않았을 때 개수가 변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간격이 2인데 얘가 정확하게 정수 위로 올라가고 여기 지금 둘 다 등호가 없잖아. 그럼 요 사이의 정수는 몇 개밖에 안 남아? 한 개밖에 안 남죠. 이 값이 정수가 아니면 요 사이의 정수는 무조건 몇 개 들어온다고? 간격이 2면 2개만큼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항상 나누어지는 포인트가 언제가 포인트라고? 이 값들이 정수일 때가 포인트라고. 그래서 정수일 때랑 정수가 아닐 때로 나눠서 보셔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제발. 마찬가지죠. 정수의 개수니까 이거 A 제곱이 정수가 되는 순간과 정수가 아닌 순간 0에서 2 이상이니까 얘가 1인 순간과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로 나눠서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는 언제? 루트 2가 1.414 정도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정수인 순간 언제야? 2분의 1. 얘네들이 포인트가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라고. 알겠어? 됐어? 일단은 나도 봅시다. 여기 A가 0과 1 사이면 얘가 1보다 작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정수값들이 올 거고요. 됐어?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2보다 작으면 일은 이쪽으로 주는 게 맞겠네. 두모가 있으니까. A 제곱이 1과 2 사이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지금 범위 안에 요거는 1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고 요거는 1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야. 됐어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얘는
0, 1, 2, 3, 4, 5, 여기 있는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모든 정수가 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 첫 번째 범위 안에. 됐어? 그러면 이 새끼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정수가 아니면 무조건 이 사이에 정수 몇 개 들어온다고? 2개 들어온다고. 근데 정수가 몇 개가 돼야 된다고? 1개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 범위 안에 있을 때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얘가 정수값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가 2분의 1이면 0에서 어디까지가 돼? 2까지가 되죠. 그러면서 정수 몇 개? 1, 1개만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A가 0과 2분의 1 사이라고 하면 0과 2분의 1 사이라고 하면 그때 여기가 어디로 떨어지냐면 마이너스 1하고 어디 사이로 떨어져요? 0 사이로 이렇게 떨어지죠. 됐어. 그리고 2분의 1보다 작을 때니까 얘는 어디로 떨어지냐면 1하고 2 사이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만족하는 정수가 이렇게 두 개 0하고 1이 돼버린다고. 이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라고? 2개가 나오고 정확하게 딱 2분의 1이 되는 순간 몇 개가 된다고? 1개가 된다고. 됐어? 그리고 다시 2분의 1에서 1 사이가 되면 2분의 1에서 1 사이가 되면 얘가 0과 1 사이로 떨어지고요. 2분의 1에서 1 사이면 얘가 2랑 3 사이로 갑니다. 이렇게 오고 그러면 정수가 1하고 2 몇 개가 된다고 마찬가지 2개가 될 거라고. 됐어요? 그리고 A가 정확하게 1이 되는 순간 1에서 3까지죠. 1에서 3까지 여기 빵꾸빵꾸라서 정확하게 정수 2 한 개만 온다고. 됐어요? 됐어? 그 다음 A가 1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으면 1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으면 일단 얘가 정수값이 아니야. 둘 다 정수값이 아니고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되게 돼 있다? 이 사이에 정수가 몇 개? 2개가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어요?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니까 네가 찾는 A 한 개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은 뭐라고? 2분의 1 또는 1만 이렇게 가능한 거라고. 이게 되겠냐? 네? 네? 여기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2개가 들어오잖아. 간격이 2니까. 왜냐면 이 값이랑 이 값이 정수가 아닌 값에서 간격이 2로 움직이면 이 사이의 정수는 무조건 2개잖아. 나도 AP 18번인가 19번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그런 거 있었어. 간격이 자연수 값의 간격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값이 정수가 되느냐 정수가 아닌 값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양쪽에 칠해져 있느냐 비어 있느냐에 따라서 한 개씩의 차이가 난다고.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가. 그게 포인트야 여기서는. 잘 생각해봐. 요 변형하기 조금 많이 괜찮습니다 사실. 변형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바운더리를 좀 넓히는 거죠. 루트 2가 아니고 뭐 한 루트 5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바운더리를 넓혀버리면 한두 개 정도 더 생길 거예요 아마.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세요. 제발. 이게 제일 중요해. 여기서는 394번이요.
왜? 끝났어. 정사하는 거 이거 두 개라고. 오, 왜? 맞췄어요. 뭐가 더 필요해? 네, 맞췄어요. A요. 표정 뭔데? 진짜 20개 나올 것 같아. 이거 기출 문제거든요. 어디요? 모의고사가 기출이요. 그죠? 이모도 포함 아니야? 자, 최고차 함수가 2, 2차 함수 fx와 최고차 함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gx 아볼이랑 위복이고요. fx가 y는 x와 원점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gx는 y는 x랑 접한대요. 그래프 무조건 그려야겠다. 근데 그 접점이 p야.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y는 x랑 2차 함수가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고 gx는 위볼이죠. 최고차함수 문제인데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있다고 얘랑 지금 이런 상태인 거야. 그럼 결국에는 fx는 요 두 교점 갖는 거고 얘는 y는 x랑 중분 갖는 거고 알겠어? 그런 식으로 식을 세워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 조건 p의 x좌표가 q의 x좌표보다 작고 왼쪽이 p 오른쪽이 q OP랑 PQ랑 같대요. 마찬가지로 변형하기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PQ의 길이랑 누구의 길이가 같다고? OP의 길이가 같아. 그럼 O는 어디에 있어? 얘가 O일 수 있죠. 근데 원점에서 안 만난다라고 첫 번째 조건에서 줬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O는 어디에 있니? 반드시 이쪽에 있어야겠죠.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두 점 PQ가 존재하고 다시 얘기하면 일사분면 위에 두 교점이 저렇게 존재하며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습니다가 된다고 지금 변형하기 딱 좋은 게 뭐예요? OP 대 PQ를 2대 3 1대 2 이런 식으로 비율을 조금 바꿔주면 되겠죠. 아니면 직선을 y는 x가 아니고 y는 2x 알겠어? y는 3x 이딴 식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변형하기 엄청 좋아요. 편해요 되게. 그러니까 변형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1대1이다. 당연히 뭐 나야 되고 좌표 나야 되고 x 좌표를 항상 미지수로 놓는다. 뭘로 놓을까? t로 놓읍시다. 그럼 자동으로 여기 몇 t? 2t. 얘가 1대1이면 여기도 1대1, 1대2가 돼야 되죠.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 다음 식 세우는 거 제발 좀 이쁘게 좀 잘 세워라. 어떻게 세워야 돼? fx랑 누구랑 y는 x가 만나는 두 교점에 x 좌표가 t랑 2t야. 식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연립 좌변 몰빵 2차 방정식의 두근이 t랑 2t 인수분해 꼴로 세워주시고 최고차항 계수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 근데 fx 2차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라 그랬어? 2라고 했고 2차에서 1차 뺀 거기 때문에 이 2차항의 계수는 그대로 fx의 2차항의 계수 따라갑니다. 됐어? gx는 누구랑? x랑 어디서 접한다고? t에서 접한다고. 요 2차 방정식이 t에서 접한다. t 중근 x 빼기 t의 완전 제곱식이다. 마찬가지 2차항의 개수는 누구 거? gx 거 따라간다. 됐어요? 식
세우는 거 이렇게 못 세우면 망한다. 무조건 식 이렇게 세울 줄 알아야 돼. 제발. 그 다음 fx가 gx fx 더하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성립.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모든 실수일 때 점 P의 x좌표에 뭐 구하라고? 최대값. 10 세웠고 정리해서 그래프 판별식 이용해서 범위 나오면 t의 값의 범위가 나온다 이 얘기죠. fx 2배 x 빼기 t x 빼기 2t 더하기 x 넘어가시고 gx 마이너스 x 빼기 t의 제곱 마찬가지 더하기 x 넘어가시고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정리 2x제곱 마이너스 6tx 더하기 4t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tx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네임차좀 이쁘게 정리해 주시고요. 됐어요. 항상 성립한다. 뭐가?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어. 판별식이 뭐 해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정리. 인수분해 안 되죠. 근해 공식 작은 거보다 작은 것과 큰 거 사이 네가 찾는 게 t의 값의 범위였죠. 최대값. 장담하는데 최소 두세 개의 학교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최소 두세 개 학교 무조건 나옵니다. 야! 좋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를 찍으라고 하면 잠실 보성 복수 찢으라고요? 나오는 학교를 찍으라고 하면 잠실 보성 복수를 취해서 잠시는 왜요? 응? 잠시는 왜요? 복수는 진짜 왜? 복수는 진짜 그래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12가 되도록 하는 양수 M액값. 자, 이것도 전에 한 적 있죠? AP 시험에 나왔던 건가 이것도? 비슷한 거 나왔죠? AP 시험에. 아니 그게 왜 나는 기억을 하는데 니네는 기억을 못하는 거야? 존나 언제 신기하네. 나왔어요? 2회인가? 1회인가? 그냥 저런 거 그냥 애초에 이번에 본게 몇 회예요? 네? 이번에 본 게 3회요. 그냥 저런 벌써 거 세 번째예요. 찍고 지금 니네 2번밖에 안 남았어요 AP. 5번밖에 안 해요. 원래 5번 했어요.
우와. 왜 이렇게 이거 빨리 쳐? 우와. 어메이징. 5번 하고 그 다음 주에 내신 그 주에 내신 디펜스 마지막 시험 볼 때 내신 디펜스 보잖아. 그리고 내신 디펜스 보고 그 다음 주 토요일은 그 다음 주 일요일은 그때 내신 디펜스 해설하고. 그거 시험이에요. 디펜스 잘 보면 뭐가 좋거든. 네? 디펜스 잘 보면 뭐가 좋아. 잘 보면 기분이 좋겠죠. 자, 무조건 뭘로 풀어야 된다고? 그래프. 무조건 그래프라고 얘기했다. 왼쪽에 그래프 그리시고 3,0을 지나는 기울기가 n인 직선으로 보고 정수의 개수 찾는 문제죠. 왼쪽 거 fx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fx가 마사랑 3인가요?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이 부분에서 요거의 몇 배? 마이너스 4분의 3배. 이거고요. 됐어? 0보다 작은 부분은 요거의 몇 배? 마이너스 4분의 5배. 마이너스 4분의 5배면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야. 됐어? 4분의 5배 하면 늘어나고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저거 올라가겠죠. 요 부분이 마이너스 4분의 5배. x 빼기 3, x 더하기 4입니다. 됐어? 야! 저 씨팽구리 저 씨. 무병 뭐야? 3,0을 지나는 기울기가 n인 직선 3,0을 지나는 기울기가 양수 n인 직선 됐어요? 요 직선보다 어디에 있는 위쪽에 있는 x값의 범위를 구하면 알파 쓰면 안 되겠구나. x값의 범위를 구하면 됐어. 우리가 찾는 저 부등식에 해가 되고 얘를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라고? 12개. 자, 뭐 찾으면 되죠? 이 교점. 누구랑 교점이야? 얘와 저 새끼의 교점. 넘겨서 영대는 x값 구해주시면 요겁니다. 됐어요?
더하기죠. 넘어가면 더하고 마이너스 3분의 3 됐어. 자, 얘가 몇 개 나와야 된다고? 12개. 12개라면 3부터 어디까지 와야 돼? 마팔까지. 마구는 들어가면 안 되죠.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값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들어와야 된다고? 마팔이랑 마구 사이에 들어와야 되고, 지금 여기 두고 있습니다. 마팔 돼도 성립, 마구 되면 성립 안함. 됐어요? 됐어?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고 더해 주시면 m의 값의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됐냐? 됐어? 재밌지? 재미없어? 재밌어. 일단 잘 해보세요. 다시. 아우. 보자. 코어 펴, 코어. 올피라고요? 코어, 코어, 코어. 코어가 뭐예요? 코어. 책 준 거, 새 거. 코어가 뭐예요? 책 준 거, 이 새끼야. 이거요? 포커스 원. 포커스 5이라고 해줄게요. 포커스 5편. 포커스 1 코어 피세요. 행렬부터 할게요. 부등식부터 할까? 행렬부터 합시다. 행렬부터. 어차피 오늘 행렬이랑 부등식 다 할 거예요. 네, 오늘 다 끝나요. 행렬이랑 부등식이라고 했잖아. 경우에서 순혈각은 안 한다고. 경우에서 순혈각은 분열 기억을 안 한다고. 행렬. 행렬은 그리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알겠어? 대부분 학교에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고, 그래도 어려운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하셔야 돼요. 여기서 뭐 어렵다라고 해봤자 진입 판정, 옳은 것, 틀린 것을 고르세요. 또는 거듭 제곱, 알겠어? 또는 뭐라 그랬냐면 결합 분배 법칙 활용하는 거, 그리고 실생활 활용하는 거. 그래서 기본 문제가 2개에서 3개. 기본 문제 뭐요? 행렬의 연산, 덧셈, 뺄셈, 실수배, 곱셈 할 줄 아는지. 알겠어? 그거에서 2개에서 3개 나올 거고, 정의부터 시작해서 덧셈, 뺄셈, 곱셈까지 해서, 그리고 나머지 2개에서 3개가 거듭 제곱, 분배 결합. 알겠어? 거듭 제곱, 분배 결합, 실생활, 그 다음에 뭐야? 하나가 진입 판정. 알겠어? 요거 중에 2개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야. 행렬 어렵게 내려면 뒤지게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통 힘 주는 쪽은 부등식 쪽이랑 어디에다가 힘을 준다고? 경우의 수 쪽에다 힘을 많이 주고, 행렬 쪽은 좀 힘을 많이 빼고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도 몇몇 학교들은 좀 준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행렬의 성분, 행렬의 정의죠. n 곱하기
알겠어? 행렬은 보통 대문자로 쓴다. 그리고 성분은 스몰 A를 가지고 와서 쓰고 정의 내릴 때는 A의 I, J 성분 AIJ라고 쓰든가. 알겠어? 그래서 INJ열 또는 AIJ. 알겠어? 이렇게 써있으면 정확하게 판단하실 줄 알아야 되고, 중요한 게 뭐라고? 주어진 I의 값, J의 값에 의해서 얘가 몇 열 성분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알겠어? 그리고 정사각행렬이 제일 많이 나오죠. 여차 정사각행렬, 2차 정사각행렬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무조건 2차 정사각행렬이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자, AIJ의 정의 문제 잘 나오죠. 주어진 대로 행렬의 성분을 결정을 하면 됩니다. 무슨 행렬이라고 줬어? 2차 정사각행렬이라고 줬기 때문에 성분이 이렇게 4개가 있고 A11은 I가 홀수니까 위에 거, A12는 I가 마찬가지 홀수니까 위에 거에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고, 됐어? A21은 I가 짝수니까 밑에 거에 넣고, A22 마찬가지 I가 짝수니까 밑에 거에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부분 됐냐? 그리고 모든 성분의 합 18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행렬이 뭔지, 행이 몇 개인지, 열이 몇 개인지 성분 결정 못하는 그런 서현준 같은 새끼가 되면 안 돼. 알겠어, 현준아? 할 줄 알아, 몰라? 알아? 진짜? 서로 같은 행렬. 서로 같은 행렬은 어떤 걸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얘기한다고? 일단 행과 열의 개수가 같아야 하며 모든 성분끼리 전부 같아야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서로 같은 행렬 나왔을 때는 당연히 이제 졸리면 뒤에 가서 뒤에 가서 안 졸리다고? 안 졸린데 왜 그래? 어? 뭐라고? 아, 졸리진 않고 피곤하다고? 현준아, 네. 교육해. 곱셈 공식이나 연립방 정식에 활용이 되죠. A와 B가 서로 같은 행렬이다. 그냥 보자마자 아씨 곱셈 공식 쓰라는 거구나. 그냥 냄새가 확 나잖아. 그지? XY가 얼마? X 더하기 Y가 얼마? 3. 3. 뭔 소리야? 배터리가 없대요. 어? 배터리가 없대요. 배터리가 없다고? 어디서 저 나왔어? 마이크. 마이크? 아니 저 스피커. 스피커? 예요. 왜지? 스피커. 선생님이 충전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충전기 꼽혀 있나 제대로? 꼽혀 있나 봐봐. 아 저기가 빠졌네. 누가 또 건드렸네. 한결이. 저 아니에요. 그다음에 근데 저 왜 이렇게 발음이 중국인 같아요? 아이씨, 선준. 아이.
김한규, 예? 내가 친구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랬지. 뭔 친구? 아니 달려다니는 네 친구 이 새끼야. 아니 저 벌레 되게 싫어해요. 저 친구 없어서 제 친구일 리가 없어요. 그러긴 해. 효준아, 네. 이 친구 데리고 와봐 학원에. 저 진짜 데려와도 돼요? 데리고 와. 네 저도 될 것 같아요. 데리고 와봐. 어? 근데 근데 너 친구가 있어? 네. 쌤, 저 맨날 친구 자는 친구 데려와도 돼요? 5등급 막 3개 나왔다는데요. 예. 인간이 데리고는 오는데 우리 반으로 오지 말라 누구야 그래. 대체? 공호야. 아니다. 데리고 와. 수금 받으러 가보라 그래. 아, 싫어요. 왜? 나랑 같은 반이잖아요. 나랑 같은 말이잖아요. 존댓말이야 반말이야. 반전대야, 반전대. 자, 덧셈 뺄셈. 각각의 성분끼리 더하고 뺀다. 잊지 마시고요. 알겠어? 동일 성분끼리만 더하고 빼시면 되고 실수배 전체 성분을 그대로 뭐 한다? 전부 다 실수배를 해준다. 실수배 분배 법칙, 결합 법칙 성립하고 덧셈 교환 결합 성립하고. 알겠어?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문제에서 제발 일종의 팁이긴 한데 다 알고 있는 팁이죠. 성분 함으로 보면요 굳이 행을 다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 성분 함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합의 연산으로 가도 돼. 무슨 말이야? 지금 A 줬잖아 행렬. B 줬잖아. X 더하기 Y가 2A, X 빼기 3Y가 2B, X 빼기 2Y의 성분 합구하래. 야, 물론 둘이 연산해서 빼고 나누기 2 맞아. 더하고 빼고 나누기 4 됐냐? 그 다음에 y 구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서 x 구해서 행렬 x 구하고 행렬 y 구한 다음에 2배에서 빼서 계산하면 되죠. 물론 가능해요. 근데 그거보다 어차피 뭘 물어봤다고? 성분의 합을 물어봤으면 이 성분의 합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 X 성분의 합에서 Y 성분의 합의 2배에서 뺀 게 결국에는 얘의 성분의 합이 될 수밖에 없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어차피 덧셈은 뭐가 성립하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이걸 보고 그냥 야 X 성분합을 P라고 하자, Y 성분합을 Q라고 하자. A 성분합이 얼마야? A라고 할게. B 성분합이 얼마야? B라고 할게. 그러면 X 성분합과 Y 성분합의 합이 0이고 됐어? X 성분에서 Y 성분 3배에서 뺀 게 30이래. Q가 마이너스 4분의 30, 마이너스 2분의 15고 P가 2분의 15래. 네가 구하는 건 뭐라고? 이거 2분의 15에 더하기 2분의 30 2분의 얼마라고? 45라고. 굳이 행렬을 구하지 않고 성분합의 연산으로 그냥 가실 수도 있습니다라고요. 알겠어요? 됐어? 한 번쯤은 꼭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푸는 게 당연히 편하고 행렬 다 구하는 것보다. 됐어? 행렬의 곱셈 아직도 못하는 생각이 있는데 행렬의 곱셈이 나왔어. 무조건 뭐부터 하긴 몇 곱하기 몇 행렬인지부터 하긴 A가 N 곱하기 N 행렬 E가 P 곱하기 Q 행렬일 때 항상 곱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언제만 곱할 수 있다? 이 둘이 같을 때 앞에 거의 열의 개수와 뒤에 거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만 곱할 수 있고 그 결과물은 반드시 무슨 행렬이 된다? N 곱하기 Q 행렬이 된다. 제발. 이 곱하기 2 행렬에 GH, EFGH, 그다음 뭐냐? 아니냐? HIJK가? 졸라 어렵네. 항상 내부터라. 확인부터 해라. 됐어. 그리고 결과는 뭐가 나온다고? 2 곱하기 3 행렬이 나올 거라고. 됐어. 그러면 미리 그려놓고 헷갈릴 것 같으면 미리미리 처리를 해놔. 알겠어? 그리고 연산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곱의 연산은 앞에는 무조건 가로줄 뒤에 거는 세로줄 그어서 1행과 1열을 뭐 한다고? 곱해서 더하는 거죠. 순서대로 첫 번째 거 곱하고 두 번째 거 곱해서 뭐 한다고? 더한다고. 됐어? 1행 2열 이 1행 2열 성분이 되는 거고 1행과 3열을 곱해서 더한 게 1행 3열 성분이 되는 거고. 됐어?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행렬의 기본적인 곱셈의 연산 방법이고. 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행렬의 곱셈은 절대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뭐는 성립한다? 뭐는 성립한다? 분배 결합은 성립한다. 교환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뭐를 사용할 수 없다? 곱셈 공식을 사용할 수 없다.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으로 계산해야 된다. 알겠어?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건 A 더하기 B를 몇 번 곱했기 때문에 2번 곱했기 때문에 분배 법칙은 성립한다고. 하지만 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2AB로 절대 합치시면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합차도 못 쓰고요. 거듭제곱도 못 쓰고요. 아무것도 못 써요. 마찬가지 AB의 세제곱은 쓸 수 있다 없다? 절대 안 된다. AB의 세제곱이라는 거 뭐 한 거라고? A, B를 3번 곱한 거야. 이거 니네 마음대로 뒤집을 수가 없다고. 그냥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결합법칙은 성립하기 때문에 뭐 BA가 얼마다 뭐 이런 거 주면
그때는 이제 여기서 결합법칙 써가지고 뭔가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BA가 B다라고 줬어. 그럼 얘는 B로 변하고 얘도 B로 변하고 됐어? 그러면 뭘로 바꿀 수 있어? A, B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 이런 식으로는 갈 수 있지만 절대 뭐는 쓸 수 없다고? 교환 법칙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곱셈 공식을 니네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알겠어? 단 뭐가 성립한다라는 게 AB가 BA가 성립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이제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고? 곱셈 공식을 자유자재로 실수처럼 쓸 수 있다고. 알겠어? 그리고 얘를 줄 때 그냥 A, B는 BA라고 보통 안 주죠? 뭘로 줘요?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 A의 실수배, B의 실수배, 다 실수배 단위 행렬. 알겠어? 요거 나오면 무조건 A, B는 BA다. 확인 안 해보고라도 바로 그냥 A, B는 BA 나와야 돼. 왜요? 다 외워. 제발 이 새끼야. 이거 나오면 A, B가 이거잖아. B, A는 맞죠? 무조건 A, B는 BA 나오게 돼 있다고. 자, 이게 왜 그래요? A랑 B 서로 다른 두 행렬끼리는 뭐가 성립하지 않아?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근데 A랑 A는 같은 거니까 앞에 곱하나 뒤에 곱하나 똑같잖아. A랑 E는 앞에 곱하나 뒤에 곱하나 똑같죠. 어차피 단위 행렬은 곱하면 없어지는 의미 없는 행렬이니까. 알겠어? 곱에서는 결국에는 뭐끼리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A와 단위 행렬, 영행렬. 그러니까 나라는 A라는 행렬과 다른 어떤 행렬하고는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해. 하지만 누구는 단위 행렬이나 영행렬하고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 곱셈 공식 만들어 쓸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 다시 얘기하면 B를 A와 단위 행렬의 연산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AB가 A와 단위 행렬의 연산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뭐가 성립한다는 교환 법칙이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는 순간 아 A는 B에 곱셈 공식 쓸 수 있어. 마음대로 계산할 거야 라고 풀어나가면 된다고. 제발. 그 외의 것들은 각각을 다 계산을 따로따로 해서 연산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라고요. 봅시다. A 더하기 B는 마사마일이 A 빼기 B는 2마314 행렬 A, B를 따로따로 구해야 된다고. 또 뭐 갑자기 아 나는 곱셈 공식을 할 줄 알아. 존나 간지나게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서 4배 뺀 다음에 4분의 1을 할 거야. 이런 미친 짓 좀 하지 말라고 제발 한결아. 저요? 어떻게 하라고? 더하기 나누기 2 A 구하시고요. 빼기 나누기 2 B 구하시고요. 됐어. A, B는 뭐하냐 이 새끼야. 지독한 새끼. 가만히 좀 있어. 왜 이렇게 가만히를 못 있어? 곱해서 더한다. 되냐? AB-BC 현결의 거듭제곱
케일리랑 해밀턴,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쓸 수 있으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우선적으로 쓰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직접 해본다. 어느 정도까지? 최대 4개에서 5개까지 해보면 무조건 거의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여기서 규칙성이 나옵니다. 규칙성. 야, 이 규칙성이라는 게 반드시 순환성만 있는 거 아니야. 반드시 순환성만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맨날 뭐 규칙성 찾으세요 그러면 쌤 단위행렬이 안 나와요. 이 지랄 하지 말라고. 단위행렬 저 쓰레기 치운 건데. 카메라 건드리지 말라 그랬지. 진짜 안 건드. 안 건드렸는데 그게 움직여? 저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아까 쓰레기 치우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게 움직여 갑자기? 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였거든요. 저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저 새끼 씨, 쫓아내야지 안 되겠다. 자, 규칙성을 찾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규칙성은 당연히 단위행렬이거나 마이너스 단위행렬이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죠. 단위행렬이 나오면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다시 반복이 되는 거고, 순환성에 뭐가 나온다고? 규칙성이 나온다고. 근데 이게 반드시 단위행렬, 마이너스 단위행렬이 나오는 건 아니고 K배의 단위행렬이 나올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A 상승이 3, 2가 나왔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A제곱 3, 2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3A가 되는 거고 3A제곱이 되는 거고, 됐어? 계속 몇 배가 돼가면서 3배가 돼가면서 반복이 되는 거죠. 알겠니? 그 다음에 또 어떤 규칙성도 있냐면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차수 내리기 해봤더니 이런 규칙성이 나왔어요. 한 4승까지 했는데 단위행렬 안 나와요. 이지랄 하지 말고 제발. 규칙성은 있잖아. A N승이 뭐가 된다고? NA 빼기 N-1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고. 요게 누구야 누구? 이거잖아. 이게 이 규칙성이잖아. 알겠어? 됐어? 어쨌든 뭐가 있다고? 규칙이 있다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얘고 얘지만 이런 규칙성도 니네가 당연히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써보고 이런 규칙성이 보이면 아예 직접 써보든가 제발. 직접 써서 어쨌든 뭐를 찾아내면 된다고? 규칙성을 찾아내면 된다고.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2차 정사각형에서 항상 요게 성립하며 A랑 단위행렬로 만들어진 2차식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어디에 활용이 가능하다? 곱셈 공식에 활용이 가능하고 차수 내리기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겠어? 잘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대표 예제 5번. 야, 오른쪽 아래 유제도 있다. 유제도 다 풀어야 된다니네. 케일리 해밀턴 쓸 수 있으면 무조건 쓰라 그랬어. 거듭 제곱이 보이면 쓰라 그랬어. A 플러스 D가 얼마? 0.
AD 빼기 BC가 얼마? 단위 행렬. A 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 다시 제곱하면 단위 행렬, 몇 개가 반복이 된다고? 4개가 반복이 된다고. A의 거듭 제곱이 어떻게? A 빼기 단위 행렬, 빼기 A 단위 행렬, 요렇게 4개가 반복이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2026승은 4의 배수 아닌 짝수 4로 나눈 나머지가 3.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스 단위 행렬 마이너스 A죠. 성분의 곱이니까 계산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단위 행렬 마이너스 A 됐어. 뺄셈보다는 덧셈으로 활용해 주는 게 계산 실수가 적다라고 얘기했고요. 실생활 활용 자, 어떻게 된다고? 표와 행렬의 연산이죠. 1차적인 게 이제 표와 행렬의 연산 문제고, 두 번째 게 이제 길의 개수 문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이 연산을 네가 구하는 값을 비교를 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직접 계산을 해보고 확인만 하실 줄 알면 됩니다. 알겠어요? 직접 계산해보고 확인만 하실 줄 알면 돼요. 지금 보시면 저기 강좌에 대한 인원수에 대한 행렬을 줬고 수강료 재료비에 대한 마찬가지 금액에 대한 행렬을 줬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뭔가 너네한테 대단한 걸 절대 바라지 않아요. 자, 여기서 뭘 해보겠다고? P 곱하기 Q를 해보겠다고.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써. P 곱하기 Q에 요 행렬을 그냥 A라고 하자. 1의 1열 성분이 뭐야? A 더하기 BG잖아. A 더하기 BG가 뭔데? A 곱하기 2 A반 발명반 발명반 수강료 맞아? 그럼 이게 뭐야? A반에 발명반 붙는 애들의 수강료 합이잖아.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는 초등학교 나왔으면 알잖아. A반 발명반 인원의 수강료를 곱해서 그 뭐야? A반 발명반 애들의 수강료 다 더한 거잖아. B 곱하기 G가 뭐냐고. A의 요리반 수강료를 곱했잖아. A반에 뭐라고? 요리반 수강료 합이야. 그럼 A1은 PQ의 1행 1열 성분이 의미하는 게 뭐냐고. A반 애들의 수강료의 전체 합이네. 맞아. A반
A반 애들의 발명반, 요리반의 수강료의 전체 합의되는 거라고. 그럼 A12는 뭐야? 1행, 2열, AF 더하기 BH. AF가 뭔데? 발명반 인원의 발명반 재료비. BH는 요리반 인원의 요리반 재료비 A반.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A반 발명반 재료비 합. 얘는 A반 요리반 재료비 합. 1행 2열 성분은 뭐라고? A반 애들의 재료비 총합이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알겠어? 그러면 써봐. A2어는 뭐냐고. 이건 B반 수강료와 맞아. A22는 뭐고? B반 재료비 합이 되겠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뒤집어 곱하는 경우도 있어요. QP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나 한번 살펴보세요. QP A 곱하기 AE 더하기 CF 1행 1렬이 A 발명반 수강료랑 발명반 인원 발명반 수강료 CF는 뭐야? B반의 발명반이랑 발명반 재료비 그럼 이거는 A반 발명반 수강료와 B반 발명반 재료비를 더한 거야. 이걸 뭐 물어볼 일은 없겠죠. 거의 큰 의미가 있는 값을 더한 건 아니잖아. 알겠어? 그럼 이거 뒤집어 곱한 거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 뭐 어쨌든 PQ에 콤마 2성분이 나타내는 거 찾으라고. A반 애들의 재료비에 뭐라고? 좋아. 답은 3번이 된다고. 그냥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계산을 실제로 해보고 얘가 의미하는 값이 뭔지를 생각을 하라고. 알겠어? 그 다음 길의 개수 다시 한 번만 한다. 봐봐. 1번, 2번, 3번이 있고요.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길이 2개,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길이 3개, 3번에서 1번으로 가는 길이 하나. 왕복 가는 이렇게 하자. 1에서 1로 되돌아가는 길이 하나, 2에서 2로 되돌아가는 길이 2개, 3에서 가는 길은 없음. 그때 I에서 J로 가는 방법의 수를 A, I, J라고 하자. 됐어? 그러면은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돼요? 3 곱하기 3행렬이 되겠죠? 써봐. A11 1에서 1로 가는 거 하나, 1에서 2로 가는 거 2개, 1에서 3으로 가는 거 몇 개? 1개. 됐어? 2에서 1로 가는 거 2개, 2에서 2로 가는 거 2개, 2에서 3으로 가는 거 3개, 3에서 1로 가는 거 1개, 3에서 2로 가는 거 3개, 3에서 3로 가는 거 1개라고. 요행렬 A라고 놓을게요. 됐어? 봐. A 제곱 한번 구해보자. 자, A 제곱에 1의 1열 성분 계산해 볼게요. 1 곱하기 1, 2 곱하기 2, 1 곱하기 1이에요. 지금 이게 뭐야? 1에서 1로 갔는데 다시 1에서 어디로 가? 1로 가는 거 얘기하는 거고. 됐어? 얘는 1에서 어디로 갔는데 2로 갔는데 얘는 2에서 다시 뭘로 가는 거야? 1로 가는 거죠. 됐어? 얘는 A13에 A31입니다. 1에서 3으로 갔다가 다시 1로 가는 거야.
지금 이걸 더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의미죠? 1에서 출발해서 두 길을 거쳐 어디에 도달하는 방법, 1로 도달하는 모든 방법을 다 센 거죠. 됐어? a제곱에 2,3정분 한번 볼까? 여기 2행이랑 여기 뭐랑 3열이랑 곱해서 더한 거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 여기가 A21 곱하기 A13 A22 곱하기 A23 A23 곱하기 A33이죠. A21 2 곱하기 1 2 곱하기 3 3 곱하기 0이란 말이야. 지금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2에서 1로 가는 방법의 수에 1에서 다시 3으로 가는 방법을 곱한 거고 2에서 2로 가는 방법의 수에 2에서 다시 3으로 가는 방법의 수 곱한 거고 2에서 3으로 가는 방법의 수에서 다시 3에서 3으로 가는 방법을 곱한 거란 말이야. 다시 얘기하면 2에서 길 두 번 거쳐서 3에 도달하는 방법의 수야. 213, 223, 233이잖아. 알겠어? 봤더니 이게 의미하는 게 결국에 뭐가 된다고? a제곱의 2,3정분은 두 번 거쳐서 2에서 3으로 가는 방법이 된다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들은 a,n승에 p, q 성분이 결국에 뭐가 나온다고? 뭐가 나오게 돼 있다고? n번 거쳐서 p에서 q로 가는 방법의 수가 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 직접 해보면 알아요. 근데 이게 나오면 그냥 바로 단만 찍고 넘어가면 돼. 니네 그 AP 시험 있었잖아. 엊그저께 봤던 것도. 3번 거쳐서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 찾으려고 했어. 1에서 2로 가는 거 찾으려면 그럼 A 3층에 몇 성분? 1,2성분. 그냥 이렇게 찍고 넘어가는 거야. 이거 언제 다 계산하고 있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 물론 너무 정형화된 문제라서 잘 나오진 않지만 가끔 한 번씩 나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체킹만 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됐어? 그 다음 빠진 유형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좀 볼게요. 어디 보실 거냐면 뒤에 넘어가서 15번 그리고 진입하는 거 하나 볼게요. 한 개만 볼게요. 15번이랑 28번 정도 봅시다. 28번 두 개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부등식 합시다. 어디 보는 거예요? 15번에 뒤에 넘어가 135배 있어. 제발 이거 좀 틀리지 마라. 차 정사각형을 주고 뒤에다 2 곱하기 1행렬 곱해서 2 곱하기 1행렬 만드는 거 얘 무조건 뭐라고? 결합 분배 쓰는 거라고 계속 얘기했다. 결합과 분배를 활용하는 문제고 야! 절레절레 자 A를 구할 수도 있지만 결합 분배를 통해서 그냥 연산만 할 줄 알면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알겠어? 뭐라 그랬어? LMNOPQRSTU 맞아. 루트 아니에요? TU 아닌가? 와 TU 아니야? 됐어 이 새끼야. 나가면 다 여기다가 각각 실수배를 할 수 있고 맞아. 자 물론 A를 ABCD로 놓고 연립방정식 풀어서 ABCD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요거를 그대로 뭐해서 분배 법칙을 통해서 모든 A 곱하기 모든 2 곱하기 1연결의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알겠어?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왼쪽에 A 등을 곱해서 이런 식이 주어지면 분배 법칙을 통해서 마찬가지 식을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어떻게 된다고? 일단 요게 있고 하나가 더 있어야 돼,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뭘 곱하냐면 A 제곱에 관한 식이 있기 때문에 왼쪽에다가 A를 하나 더 곱합니다. 그럼 A 제곱이 뭘로 변하고 요렇게 변하고 다시 그냥 마이너스 4A의 1마일이 되고 더하기 2배 1마일이 되고 뭐가 성립하니까? 분배 법칙이 성립하니까 A의 1마일이 마육 4였기 때문에 A의 마육 4가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0이 아니라 26 밑에가 마이너스 18 알겠어? 이렇게 계산이 가능해진다고. 그래서 A의 1마일이 마육 4 그리고 A의 마육 4가 26 마 18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고 그럼 이거 가지고 니네한테 뭐 이런 값 구하세요라고 하면 여기에 실수배 여기에 실수배 이렇게 해서 얘 더하기 얘가 3이 되고 얘 더하기 얘가 7이 되는 값 구해서 더해주시면 된다고. 알겠어요? 됐어? 그리고 혹시나 뭐를 구하고 싶으면 A를 구하고 싶으면 A를 놓고 위쪽에서 A, B, C, D 관계식 두 개 밑에서 A, B 관계식 두 개 이렇게 해서 해결 A도 구할 수 있어요. 알겠어?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분명히. 어쨌든 요쪽 유의 문제들을 풀이 방법 잘 기억해 주시고 자 네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여기 있습니다. 야 뭐 하고 싶어? A 곱하고 싶어야지. 뭐는 성립한다고?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고. 왼쪽에 A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4A가 뭐야? 2배 단위행렬. 단위행렬은 있으나 없으나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됐냐? 그냥 적어라. 여기 몇 배? 마이너스 1배. x는 6, y는 막 4. 됐어? 쉽죠? 곱하기 2주.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자유자재로 막 여기다가 곱해가지고 이거 막씩 바꿔주고 얘네 둘이 막 더하고 빼고 실수배로 계산하고 요것만 할 줄 알면 돼. 알겠냐? 이것도 마찬가지 잘 나와요 진짜. 좀 신경 써라. 잘 나오는 유형이라고 얘기했다. 진입한정 28번 한번 보자. 기억 a 빼기 2의 제곱은 a 제곱 빼기 2a 더하기 2다. 서현준 맞아 틀려? 맞아요. 왜요? 맞으니까. 맞으니까요. a랑 b는 뭐가 성립한다고요? 복사공식이 성립한다고요? 니은이요 맞아요 틀려요 서현준? 맞아요. 아닌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곱해서 영행렬일 때 절대 어느 하나가 0이라는 말은 무조건 틀린 말이야. 알겠어? 왜? 발레만 들 수 있으면 된다 그랬고 제일 대표적인 거 제일 무난한 거 되는 게 뭐냐면 0 3개 박아놓고 곱할 때 이렇게 곱하잖아. 맞아? 그러면 1행에만 숫자가 없으면 되겠죠. 1행에만 숫자가 없으면 되니까 여기 0 박아놓고 아무거나 갖다 만들어. 어쨌든 000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됐어? 됐어 안 됐어? 됐다? 곱해서 여길 때 어느 하나가 0이다 절대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디귿 AB가 A고 BA가 B면 A 제곱은 A다.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황씨 맞을까 틀릴까? 왜요? 해봐야 돼요. 해보시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보고 갑자기 B는 단위행렬이야. 그럼 B가 단위행렬이면 A도 단위행렬이야. 둘 다 단위행렬이야. 그럼 이지랄하면 안 돼. 알겠어? A 제곱을 만들어야 되잖아. A를 곱하자. 어디다? 왼쪽에다 곱하면 의미 없는 식이고 오른쪽에다가 A를 곱할게요. 됐어? 이 A는 뭐야? B야.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그랬어. AB는 뭐야? A요. 도로 A 제곱은 A가 성립합니다. 됐어요? 리을 맞아 틀려? 홍씨 아니다 민준석 리을 맞아 틀려? 맞아요. 무조건 맞다고 확인하지도 마. 그냥 무조건 맞아. 알겠어? 됐어? 잠깐 쳤다가 분식 합시다.